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인물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총 역사의 진실은 장리인가 기남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물연대도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장리라고 하는 말은 탐관오리라는 뜻이고요. 기남자라고 하면 기특한 남자, 기걸스러운 남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리라는 말은 뭐 당연히 부정적인 규정이고요. 기남자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심총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두고서 장리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 아니면 또 기걸스러운 남자라고 하는 또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가, 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에 대한 평가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또 이 역사와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많고, 또 그만큼 또 오늘날 우리가 직접 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역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 이렇게 판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절에 한번 우리 심총이라는 인물을 한번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총에 관한 실록의 기록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록에 기록된 이야기, 또 두 번째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총이 간원, 아마 그러니까 사관원에 있을 때에 대동법 실치를 심총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들을 조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총이 효종 4년 11월에 정원으로 발탁되었다가 그해 12월에는 장령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 효종 5년에 5월 달에 심총이 상소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바로 그 상소에 양호에서 전라도 쪽이죠. 그래서 대동법을 시행하고, 또 사대부의 자제로서 부역이 없는 사람은 해마다 배 한 피를 이제 징수할 것을 이제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소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찬반론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영의정 정태화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중론을 펴면서 부정적인 소견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자의정 김육은 이제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김육이 바로 그 대동법의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육이 변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이 호서의 대동법 때문에 많은 회방이 몸에 집중되었으므로 감히 말참견을 할 수 없습니다만, 신의 소견으로는 여러 도에 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긍정의 이제 입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요 논의에 대해서 또시 이제 대사관이었던 사관원의 이행진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심총에 대한 인물평도 이제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심총이 도리어 감히 세상에 아부하여 스스로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사람 됨에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총명한 척 행동하기를 좋아하니 채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김육이 이제 변론을 이제 하게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이행진이 이제 대동법을 상소를 올린 이 심총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결국 김육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김육 스스로가 이제 끌어오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총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행진이 이제 혐의를 끌어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 이제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관물 남용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심청이 이제 광주 부윤으로 있을 적에 그 관물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효종 6년 12월의 기록과 효종 2년 11월의 기록을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효종 6년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처음에 광주 부윤 심총이 관미 1,800석을 남용했는데 감사 조계원이 조사하여 보고를 했다. 심총이 체포되어 청나라 사신을 역참해서 대접하는 비용을 썼다고 대답하는 한편 또 계원을 무함하였다. 이제 계원은 조계원이죠. 상이 임금이 심청의 말을 거지 듣지 않고 금부에 조사할 것을 명하니 금부가 의금부죠. 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상황을 조사해내어 아래자 하교하였다. 강교한 관원의 교활한 수단이 이와 같이 낭자하니 엄하게 공문하여 밝히라. 이렇게 이게 효종 6년의 어떤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효종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 현종 2년에 이제 이 심청이 이제 석방될 때 그 관련된 이 기사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금부가 장리 심청을 석방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했다. 처음에 심청이 강주 부윤으로 있으면서 불법으로 재물을 탐한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자 감사 조계원이 조사하여 치게 하였다. 이에 심청이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변읍에 유배되었는데 그 뒤에도 중도로 양이 되었다가 오늘에 이르러 이제 원자 탄생 경사로 석방하게 되었는데 물정에 민심이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겼다. 올바르지 않게 여겼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두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심청이 장리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려실기술에 나와 있는 이제 기록을 조금 한번 보면서 심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려실기술에 보면 심청이 어떻게 해서 강주 부윤이 되게 됐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 적혀 있습니다. 심청이 강주 부윤에 어떻게 임용이 되었던가. 가보년 1654년 5월에 대신이 심청의 뛰어난 재주는 장수의 직분을 맡길 만하니 우선 한번 맡겨보는 게 좋겠다 함으로 발탁하여 광주 부윤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심청이 강간으로 있다가 이 장수의 직분을 감당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심청이 이제 병자호란 때에 보여줬던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병자호란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요. 지난번 병자호란 때 심청이 자여 찰방으로서 감사 시면의 군사를 따라 여주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찰방벼슬로서 이제 병자호란에 임했던 것이고 이제 시면의 부하로서 이제 종군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시면이 쌍령에서 표전하여 여러 도의 군사가 모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군사를 이끌고 이제 후퇴하려고 이제 했다. 이때의 즈음에서 이제 심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인근 이제 여러 지인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남한선성이 한 시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으니 지금이 바로 신하가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용컨대 남은 군사를 인솔하여 오랑캐 군사에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했으나 시면이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 심청이 울면서 6일이나 청하자 비로소 군사 수백 명을 주었다. 심청이 따로 모집했던 군사 100여 명과 아울러 남한산성을 향하여 전진해서 누차 접전하여 적을 섬멸하고 포로된 수천 명을 탈환하고서 납소로 급히 임금에게 아뢰였다. 시면이 여러 번 돌아오라고 재촉하였으나 심청이 장수와 군사들에게 맹세하기를 지금이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아니겠느냐. 죽든 살든 오직 공만, 그러자 이제 군사들이 죽든 살든 공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네, 그 즈음에 이제 광화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청 의병과 함께 통곡하고 이제 헤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인조가 가상히 여겼다.
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애국 충정의 정신, 애국 충정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려실귀실에서 이 관미 남용 심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0여년 겨울에 문과에 이제 경산 현령으로 있다가 이제 문과에 급제해서 병남과 장령을 역임하고 또 이제 강주 부윤에 이제 발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주 부윤에 이제 부임을 해서 보니까 부임할 무렵에 임금이 그에게 밀지를 내려서 군사 조직을 조속으로 잘 준비해서 이제 별난을 기다리라. 이제 이러한 밀지를 내렸기 때문에 심총이 임금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아주 성심성의껏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군량이 전부터 충난 것이 수만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조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군량을 갖다 먹지 않은 사람이 갖다 먹고 갚지 못한 것이 많았으므로 심청의 모두 징수를 독촉했다. 조금 더 용서하지 않았다. 이 글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죠. 일단은 관미를 남용했다라고 했을 때 장부상의 관미와 실제 관미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려실귀술에서 이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수만석이 축이 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군량을 갖다 먹고 갚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심총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독촉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조정에 그 요로에 있는 인물들과 서로 간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글에 깔려있는 복선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계원이라고 하는 분이 경기감사가 이제 되니까 이제 벼슬을 놓고 심청이 벼슬을 놓고서 내려가는데, 조계원이 강주에 있는 설이 이제 장리를 갖다가 이제 벼슬아치를 이제 관아에 있는 설이를 갖다가 체포를 하고는 이제 심문을 하고서 이 이제 심총의 이제 장제, 뇌물죄를 이제 조사해서 조정에 아뢰게 된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들이 이제 쭉 이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미년 8월에 심청을 가두고 의금부에서 이제 허적이 조사를 하면서 관물 남용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원통함을 이제 고하는 겁니다. 자식들도 고하고 또 부하들도 고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허적이 이제 후에 그때 당시 조사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효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효정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것이고, 이제 정인년과 기해년에 있어서의 이제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이제 귀양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해년 경연에서의 홍명하, 이시방, 송시열, 조한영의 이제 변론을 여기다 적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려실귀술에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홍명하 입장은 이제 이런 거죠. 심총과 조계원은 서로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계원의 말을 공론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청을 변론하는 홍명하의 말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조계원이 경기감사가 돼서 심청을 갖다 장죄로 조사해 조정에다가 고발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호사 이시방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고의 곡식을 한 대도 갖다 쓰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송시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총은 비록 죄가 있지만 병자년의 난을 구한 충의는 자랑할 만원이 마땅히 상해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시열이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조한영은 뭐냐면 공과 죄는 상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은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또 죄, 그 죄는 또 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심청이 체포돼서 의금부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신하들이 이제 신원했지만은 그때 당시 대사관이었던 조한영이는 심청을 탄핵했었던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민년에 봄에 이제 석방이 이제 됐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요 기록들을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심청의 행장을 연려시 기술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심청의 자는 자체미고 호는 무기자다. 젊었을 때부터 장래가 기대되었다. 기억력이 뛰어나서 한번 보면 외고 산천의 길에 대한 거리와 과세, 군사와 백성의 수요를 두루 외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다는 걸 알겠죠. 처음 강주 부윤에 임명되자 특별한 은혜에 감격하여 정성껏 보답하고자 하여 부족한 군량을 독촉하고 징수하는 동시에 도망가고 죽은 군사를 보충하였으며 기구를 수리하고 정비에 시설한 것이 매우 많았다. 이게 이제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청탁하는 이가 있어도 일체 들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원망을 들을 각오로 잠옷 위엄과 행보를 썼으므로 원망하는 비방이 많이 일어나더니 마침내 화를 입었다. 사람들이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총명하면서도 강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심청이 활로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야기고요. 를 이제 행장의 대목에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청 스스로가 62세를 죽게 되는데 그의 절명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평생에 스스로 기특한 남아로 자체하였더니 늙어지니 비루한 장부가 되었구나. 깊은 수치를 씻지 못한 채 헛되이 땅 속에 묻히니 응당 온통한 기운이 하늘 가운데 뻗치리라. 비분 관계에 그 심사가 아주 잘 묻어나는 절명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청은 과연 그러면 탐관오리인가 아니면 기특한 기걸한 남자인가?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의 진실과 왜곡은 비단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반복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